고스톱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닭간다. 오늘 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이 조금 많이 해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빙판길이 조금 남아있는데 어떻게 아침 출근길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반가운 고수분들 세 분을 모시고 함께 할 텐데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지금 동접에 계셨던 미리 대기해 주셨던 분들이 500분 넘어섰고 현재 825분 계신 상태에서 현재 좋아요가 17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분들이 좋다면은 좋아요, 이분들이 싫어도 좋아요. 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자, 좋아도 좋아요, 싫어도 좋아요. 예. 아, 네, 요렇게 지금 바로 줄였습니다. 네. 뭐야? 8에서 9로 갔다가 8로 오는 건 뭐야? 누가 잘못 눌렀구나. 아, 그래요? 그래요? 아마추어 같은 실수할래? 네. 진짜. 일단 오, 제가 갑자기.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도 좋아요, 싫어도 좋아요, 그저 그래도 좋아요, 앞으로 좋을 것 같아도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계흥 국민의힘 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좀 추우시죠? 꿀물 한 잔씩 좀 하세요. 네, 지금 아, 네, 한 잔씩. 저희 자리에만 이렇게 특혜가 아, 있어주잖아요. 이게 난로가 여기만 있네요. 집권 아, 여당의 특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국힘 쪽으로 놓을 수도 있겠지만 아, 지금 이게- 여당 쪽으로 놔드렸네요. 아, 제작진의 그래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좋을 때 많이 누려야지. 아니 저는 이게 더위를 타니까. 예, 이게, 아, 이거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저기다 일부러 놓으셔도 돼요. 여기다 나중에 놔드렸. 배가 불렀구만. 아, 예. 배가 그래서- 저는 불렀구만. 에어컨이 필요한 사람이지 예. 난로가 진짜?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병 걸린 거 아니야? 화병 아니야? 화병? 아, 요새 잠이 안 옵니까? 아니요, 제가 자꾸 이렇게 SNS 방송하다 하고 싶어요? 보면 사람들이 얼굴 빨개진다. 전 지금도 빨갛잖아요, 얼굴. 빨갛게 그러네. 나와요 지금 화면 보니까. 예, 그래, 왜 아니, 그래? 저는 원래 그러네. 그래요. 원래 실제보다 훨씬 예. 빨갛게 나오네요. 술 마신 거 아닙니까? 예. 아, 술을 안 마시잖아요. 아, 참 그래요. 뭐 이런 이동학 최고의 그런 신체 사이클을 알고 여기 옆에 바로 난로를 놔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현시형. 제작진의 거지. 의도다. 매기는 이게 거지. 의도다. 네, 좋습니다. 아, 네, 따뜻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예, 그 이해찬 총리의 기획이 음. 저 합당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우리 닭간다의 기획이었다. 아, 좋은 계획입니다. 예, 그 네.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이동학 최고가 따뜻한 거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네. 좋아요. 예, 지금 여러분 앞에 이 한겨울의 추위를 녹일 꿀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드셔보시고 맛이 어떠신지 좀 맛 평 좀 해주시죠.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예. 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그야말로 100% 꿀입니다. 꿀. 깔끔하고 은은하고 단맛으로 요리와 차 모두 좋다. 활용하기 좋은 꿀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설 선물용으로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게스트분들한테 요거를 타드려서 용량이 많이 점점점 줄어들었네.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도 듬뿍듬뿍 예, 2숟가락씩 퍼가지고 타드렸습니다. 맛이 좋죠? 와, 1+1로 주는 거네요. 이게 1+1이어서 49,900원에 이렇게 네. 큰 게 두 개예요. 이게 이게 괜찮다. 2.4kg 대용량 사양벌꿀 1+1 구성으로 무료 배송을 이게 해드리니까 두 통이 간다는 거죠 지금? 요 두 개, 저 개별로 이렇게 박스로 포장이 되니까 요거 한 개씩 이렇게 좋은 분들 선물해 선물 줄수 드려도 있겠네요. 예, 요거 네. 하나 사시면은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하나가 2.4였구나. 예, 2.4kg 두 개 49,900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인터넷 주문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이 좀 곤란하신 분들 요거 전화로 하시면 편하시거든요. 전화번호 아래 띄워드리고 있죠. 1551-5280번 1551-5280번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 저희 네이버 검색창에 여의도몰 검색하시면은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142분 들어와 주셨고요. 좋아요가 375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후원, 슈퍼챗 그리고 댓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이슈가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텐데 이거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 한 전 대표의 결백이 밝혀지게 되면은 책임을 지겠다. 그 정도로 좀 자신감을 조금 내비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보면 당내 문제를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가름말을 탄다는 게 저희한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원회에서 낸 결론을 가지고
그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무감사위도 잘못됐다. 다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동욱 최고께서 그렇다면 당원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최고위에서 그걸 공개 검증하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시지 않고 그다음에 재심이라는 그 과정도 받아들이시지 않고 지금 가처분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금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대표 입장에서는 뭐 속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오죽하면 제가 볼 때는 오죽하면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몇 분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오늘 이제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는 그 아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분, 제가 볼 때는 우재준 최고 같습니다. 두 분이서 얘기를 해서 예전에 이 IP 관련해서 그 해당하는 그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얘기를 해서 IP를 한번 공개적으로 보자 두 분이 약속을 했었나 봐요.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오고 날짜를 정하자고 했는데 또 계속 차일피일 미뤘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김민수 최고가 오늘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고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뭐 100% 수용 전제로 이미자 의원은 이거 재신임 투표하자, 당 흔들지 말라 이렇게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동학 최고 보시기에는 어때요? 재신임 투표는 그 실익이 없어요 서로에게. 굳이 이제 주장하는 쪽이 왜 재신임을 얘기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명분을 더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확실히 선명하죠. 그런데 재신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윤호개인 세력이 다 장악을 해버렸는데 예. 여기에서 지금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표대결로 가게 되면 한동훈 대표 쪽이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빌미를 엄청나게 줬잖아요. 어쨌든 가족이 동원돼가지고 이거 쓴 거 이거 좀 너무 짜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엊그저께 주말에 했던 거 보셨어요? 영상? 한동훈 대표 뭐 집회 해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는 안 왔지만 네. 집회가 무슨 여의도 공원 3면을 감쌌다. 제가 박상수 대변인의 페이스북을 딱 보니까 네. 와 사진이 올렸는데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다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갖고 뭐야 이거 영상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봤어요 또. 네. 굳이 그 러닝 타임 한 6분 되나? 하여튼 관심 그거를 많네. 쫙 좀 빠른 속도로 지내가니까 시간도 많네. 보고 있었습니다. 무려 6분이나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100명씩 쫙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무려 3,000명이 왔습니다. 10만 명 아니었어요? 아이 영상 보면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영상을 나 왜 올렸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인을 하고 보니까 요 사진만 보면은 네. 꽉 차 보이는데 영상을 보면 영상을 그렇지 보면 않다. 그 러닝 타임 그 끝 처음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딱 나와요. 그럼 그거를 눈대중으로만 봐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게 나오고 100명씩만 자기가 이렇게 딱 체크해가지고 눈대중으로만 봐도 그러면 도로 10만 명과 명은 절대 안 돼요.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카운트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로 위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대충 100명 대충 10,000명도 안 나와요. 10,000명. 3,000명. 제가 최대치로 쳤을 때 3,000명. 아마 그 이하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뭐 집회 인원 감별사예요? 눈대중으로만 봐도 3,000명 정도 3,000명 좋게 정도. 왔을 것이다. 예. 이게 뭐 그 이상 뭐 그- 말도 꺼내지 말아라 이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지금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고 보는데 네. 근데 한동훈 대표와 친한 계의 이른바 행동, 행보, 행태가 조금 이상해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너네들은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행위들이 좀 보여요. 의원총회에서도 뭐 정성국 의원인가요? 정성국, 배현진 의원, 한지아 의원이 최고위원 지도부로서 참여한 조광환 최고위원한테 어딜 감히 와, 어디 의원한테 감히 나가. 진짜? 네, 그렇게 소리를 윽박을 질렀다는 건 아니에요. 감히. 근데 조광환 그 최고위원은 다른 원내 그냥 일반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원내대표실에서 참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들어온 지도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친한계가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거세게 저항하는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훌리건처럼 행동을 하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스스로 뭔가 입지를 좁히게 되는 결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양태가 장동혁과 그 이른바 이미자 의원부터 시작해서 나는 직을 걸고 재신임까지 받을게. 그리고 수사 의뢰까지 걸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뭐 사퇴를 의미하는 거겠죠. 직을 걸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아예 수사 의뢰 싫어요. 재신임도 싫어요. 무조건 사퇴하세요예요. 그럼 과연 이 두 개의 주장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일반 국민한테 소구할 수 있는 주장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그래 자기의 직을 걸고 재신임 받고 수사 의뢰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당권파의 말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친한계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좀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찰 수사 이제 경찰 수사를 보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경찰 수사만으로 거기서 끝날까? 제가 볼 때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으로 가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근데 경찰 수사에서 모든 게 다 종결됐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주장일 뿐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재판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소송 걸지 자체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소송 가처분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걸지 않는 그건 아닌데 상황은 경찰 아니죠.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이 결론이 부분에 나오면 대해서? 예. 본인이 그걸 인정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결과는 대충 이렇게 예단이 되지만 네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자신의 결백함을 재판에서라도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 재판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보면 초재선 모임의 대안과 미래 쪽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제명에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여하튼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좀 자중하라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단식 끝나고 나서 결정이 나니까 곧바로 장외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총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긴 총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본인들은 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그 김의겸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서 뭐 했잖아요. 전 집 다 걸었잖아요. 걸겠습니다. 다 걸었잖아요. 뭐 걸래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거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건다는 게 유치한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다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당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있는 것까지 다 부정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뭐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그건 주된 내용이 이제 제가 이준석 대표 얘기 위주로 갈 거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 대한과 미래 초재선 의원 만났잖아요. 네. 여기에서 염태영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충북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 측을 굉장히 옹호했고 장동영 대표 지도부를 많이 소위 말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매를 벌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주변에 중진 의원분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 모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찾아가라 뭔가 해라 했는데 아무것도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맞을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마저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제 공개적으로 의총장에서 언급하는 사람들과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침묵이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저렇게 가서 타겟팅 돼가지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신임의 단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재신임은 사실상 당원 투표거든요. 그래서 이미자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하고 본인도 안 되면 자기가 상임위원장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조차도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말고 한번 단계를 통해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홀로서기 돌아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들을 말따나 1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야, 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독자 정치 세력을 해서 국민의힘과 경쟁을 해서 선택을 받으면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투표를 해도 재신임 투표가 장동혁 지도부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전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지난 대선 국면에서 한독수 후보를 교체하려고 할 때 당원 투표 붙여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한독수 후보는 안 된다, 김문수 후보로 가야 된다라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쨌든 그 자정작용 내지는 정화작용, 집단지성이 발휘가 돼서 다시 바로 잡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징계와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 이 관련해서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재신임에서도 장동혁 지도부 아마 당원들이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장동혁 지도부와 이미자 의원 등등 자신이 있으니까, 명백하게 규책 사유가 있는 징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네. 이걸 한동훈 대표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주변에서 이제 노이즈 만드는 거는 그냥 한동훈의 전략 아닐까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러나라, 뭐 재신임해라, 뭐 해라, 막 하면서 막 계속 흔드는 거잖아요. 이거 상수예요 이제 앞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이거를 계속 반응을 어떻게든 엮여서 가잖아요. 그럼 계속 한동훈 대 장동혁의 구도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안정적으로 정말 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이거를 무시하는 전략을 쓰던가, 아니면 뭐 나머지 분들을 다 정리하는 전략을 쓰시던가, 뭔가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돼요. 계속 끌려가는 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 지금 한가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정책 너무 겁박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뭐 관사 문제도 짱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싸움의 전선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의총이란 거는 국회의원 중에 10분의 1이 요청을 하면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총을 그 통해서 인원이 딱 한동훈계 인원이에요. 그렇죠. 10분의 1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이게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악재죠. 왜 이게 호재겠습니까? 다만 지금 끊고 가느냐 아니면 계속 가면서 계속 분란이 있느냐의 차이일 수 있고, 또 공당으로서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마냥 끌 수는 없습니다. 15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자리였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거 예전에는 좀 옹호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옹호했는데 지금은 징계까지 하느냐 제명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당대표한테 얘기 들은 건 본인이 가입하지도 않고 쓰지 않았다. 거기에서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팩트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장동혁의 문제고 지금은 장동혁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뭐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동훈계 친한계 의원들이 뭐 재신임 투표 없이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뭐 넌 뭘 걸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뭐 어떤 직을 걸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 건지. 정치적 주장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뭔가 굉장히 잘못된 일을 벌였죠. 네. 윤리위나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뭐 한동훈도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에게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의견이 했잖아요. 올라오니까 네. 예. 치명적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공당에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발표를 하는데 문구를 수정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그 윤리 심판원이 어떤 한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걸 어이구 해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또 발표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는 법원으로 갈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도 분명하게 그 부분은 짚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명분이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게 또 빌미를 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또 서로 공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빌미를 주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사안을 수개월을 끌었어요. 네. 그리고 끌면서도 제대로 한 칼에 딱 쳐야 되는데 그걸 치지도 못하고 빌미를 또 줘버렸단 말이에요. 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그러니까 같기도 물러나라라는 얘기가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잘 봐야 되는 게 네. 장동혁 지도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 장동혁 지도부는
당무위를 거쳐서 윤리위를 지나 열흘 동안의 재심 기간을 부여하고 최고위의 의결을 통해서 징계를 했어요. 나름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어요. 징계는 과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친한계는 재신임 싫다, 수사 의뢰 싫다, 무조건 사퇴하라예요.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개별적인 평가를 떠나서 무엇이 더 법원에서 받아들이고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준석 대표 징계 때와는 달라요.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법원에서 뒤집힐까봐 꼼꼼하게 지금 절차를 지켜가고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이대로 만약에 가처분이 걸어진다면 법원에서는 이건 정당의 재량 행위다라고 하면서 아마 기각될 거예요. 그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친한계가 이 장동혁 지도부가 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면서 징계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세심한 전략을 짜야지 막 감정적으로 대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니까. 저희가 줄곧 주장하는 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썼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정보가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썼다고 본인들이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요.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익명인데 그 소수의 익명이 다수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게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익명의 기초에서 누군가를 비판했는데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내 개인정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여러 아이디를 통해서 수천 개의 글을 통해서 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론 조작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드루킹 있잖아요. 드루킹의 여러 댓글이요. 실명 아닙니다. 다 익명이에요. 근데 왜 드루킹이 욕을 먹습니까? 결국은 소수가 다수의 아이디를 가지고 여론을 몰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의 자유냐 익명 게시판인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익명으로 썼는데 그거를 왜 익명으로 원님도 나라님도 비판하는데 그걸 뭐가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15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과연 했느냐 송구하다는 게 두루뭉실로 했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프레임을 잡아서 정치 보복이고 조작이라고 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조작이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경찰 수사고 제가 이 방향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 돌고 도는 이 어떻게 보면 계속 돌고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의총에서 한 번은 열어서 한번 입장을 듣고요. 다음부터는 이 문제 가지고 의총이 열 가능성 없습니다. 이게 일단 저는 본질이 표현의 자유라고 보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한 한동훈의 가족, 뭐 또는 한동훈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이제 어찌됐건 그것에 대해서 절대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쳐내는 공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어쨌든 쳐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형이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익명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뿐만 아니라 아마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가족들이 썼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일관되게 국민의힘 익명 게시판 다 까야 됩니다. 다 까가지고 실제 거기에서 뭔가 한동훈 가족과 같은 행동을 했던 IP, ID 이런 것들을 좀 다 찾아내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일벌백계하고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유독 여기만 지금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약간 타겟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이게 객관적이라는 느낌이 안 주죠. 이게 제가 한동훈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려면 저는 이 전수조사 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정말 이건 표현의 자유 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거는 조작이니까 한동훈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조작했네 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만 그게 참. 될 겁니다. 보수의 가치가 대체 얼마나 오래된 엄마 아이디, 아빠 아이디, 딸의 아이디, 장인 장모 아이디 가져와서 그러니까 또 있을 거라니까. 1분 그러니까. 단위, 몇 초 단위로 그 동일한 내용의 그 게시글, 욕설, 조롱성 글들을 쓰는 게 네. 그게 아마 보수의 가치는 아닐 거라고 좀 보고요. 이게 용인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08HK 해경국립 씨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때도 경찰 조사했었을 때 이거는 김혜경 씨가 맞다라는 것까지 조사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끝까지 부인했거든요.
아마 수사 의뢰를 해도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부인할 거예요. 근데 본인의 핸드폰이라는 IP가 안 나오는 이상 자신이라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제가 자신 있게 나도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나서도 되는 건데 예. 왜 이렇게 위축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뭐 제가 뭐 예. 굳이 한동훈 대표를 뭐 실드 칠 한동훈 필요도 없어요. 대표 네. 얘기가 너무 우리가 오래된 얘기여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패스! 어떤 분은 한동훈 지겨우니까 좋아요 누르자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예 어쨌든 다음 맞아요. 이슈 한번 넘어갈 텐데 저희가 지금 보시는 분 중에 2,167분 들어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중에서 한 40% 이상이 구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봐주고 계셔서 그래요? 너무 새로운 우리 손님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유튜버 고성국 씨가 네. 김어준을 표방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국힘의 김어준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국힘의 진짜 또 다른 실세들이 지금 득세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게 되는데 이 장동혁 대표 얘기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조정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발탁을 하면서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게 고성국 씨가 처음에 제가 마포갑의 신입 당원입니다라고 이렇게 약간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 조정훈 의원이 특별 당원이십니다라고 치켜 세우는 그 고성국 TV의 그 한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 중진조차도 국힘의 당 대표가 장동혁인지 고성국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그래요? 신지호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신지호 전 의원 의원은 아니죠. 대변인이었나요? 전략 본부장인가요? 전략기획위원회.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구 실명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 대변인이잖아요. 고성국 유튜버 네. 고성국 그 박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죠. 근데 당 대표가 누군지 모른다. 당 대표가 고성국 유튜버 관련해 가지고 뭐 따라 합니까? 아니 저희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한길 씨가 지명직 최고되고 전한길 씨가 다 한다. 뭘 다 합니까? 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렇게 희화한다. 그건 도리어 제가 볼 때 그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 당 대변인입니다. 고성국 유튜버가 얘기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걸자. 전 반대합니다.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저희가 명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논의 없고 그럴 할 의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내일 잘리겠네요. 고성국 씨 비판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12.12 군사 반란 그다음에 5.18 내란 관련해서 처벌 받았잖아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과하게 좀 언급을 한다. 특히 김재원 최고가 고성국 유튜버 그 프로그램 가가지고 당원 접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고성국 박사가 자기 입당한다고 한 거예요. 입당한다고 했으니까 추천인 쓰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추천인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 지도부가 고성국 유튜버를 뭔가 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프레임을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방송에 다 나와요. 라이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통상의 상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한다. 저는 과하다고 보고 다만 고성국 유튜버가 이분이 많은 구독자가 있잖아요. 네.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구독자 중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의 목소리에 대해서 나름의 무게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당의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공식적인 그런 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고 고성국 박사가 당 대표다? 이거는 사실 지금 110만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 네. 사람들을 욕보이는 거죠. 당원들을. 근데 그리고 이게 입당 과정 자체가 네, 예. 그냥 혼자서 뭐 왔고 거기 자기 TV에서 그렇게 방송하고 이러면은 뭐 자기 자율이니까 그럴 네, 수 있는데 예, 예. 김재원 최고가 입당 추천인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네. 공식적으로 고성국 TV 내에서 했겠지만은 공식화된 측면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좀 간과하기 어려운 발언들 아닌가 그렇게 아니 보는 근데 거죠. 이제 그게
그 수준의 평가 이상으로 해석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네. 해달라고 하면 제가 추천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성국 그 박사 관련해서 씨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입당을 하겠다. 물론 제가 볼 때 그분이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정치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고자 했던 그림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장동혁 지도부가 그거를 미리 뭔가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날 했다. 전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가 다른 방송에 나서 그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특히나 신지호 전 뭐 본부장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아니 그 중진이 누굽니까? 중진은 그럼 고성국 박사한테 가가지고 결제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보고 예. 그건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기인 총장님 친한계에서 고성국 박사 징계 요구하고 나서 고성국 박사는 공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을 제발 윤리위원회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일개 유튜버의 뭐 개인적인 주장이고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나섰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 때도 강용석 씨가 복당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을 거쳐서 이런 제안에 거절했거든요. 예. 결국 지도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들을 어떻게 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한참 사실 방치하고 있다가 이게 막 고성국 씨에 대한 말들이 막 회자되고 보도가 되고 나서 뒤늦게에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뭐 전두환 씨 사진 종용 거는 거 전혀 우리 검토된 바 없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자제해달라고 입장을 냈더라고요. 조금 늦은 대응이었죠. 좀 일찌감치 선제 대응했다면 이런 논란들도 없을 텐데 좀 지도부의 어떤 늑장 대응이 이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고 제가 분명히 고성국 씨 입당하면서 다른 방송에서도 고성국 씨의 정신과 목소리들이 당의 중심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한 바 있어요. 근데 지금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아무래도 선거에서 외연 그리고 중진 중도의 표를 받아야지만 선거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은 평화적 민주화 결절점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국민의힘 당원 초반에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 말은 거의 뭐 전두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고요. 5.18 그 민주화 운동 때 사망했던 분들이 160명이나 됩니다. 부상자가 2,000명이 넘고요. 그리고 감금자가 1,000명이 넘고 행방불명자가 450명이 넘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성국 씨 이런 발언들 때문에 오해받지 않게 확실하게 제명을 하든가 오히려 친한계가 제명 조치한다고 윤리위원회 제소했을 때 그걸 오히려 지도부가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면 오히려 친한계 분들이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머쓱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효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가 되면은 전환길 씨 입국했겠는데요. 귀국. 귀국했으면 162일 만에 네. 귀국을 하면서 경찰 체포에 대비해서 라이브를 켜고 내가 들어오겠다. 지금 상황 어떤지 좀 확인되면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보세요? 전환길 씨가 들어와서 지금 요 고성국에 가세를 하지 않을까? 고성국 전환길의 듀오 예. 이 커플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는 싱크가 그냥 똑같잖아요. 예. 사실상 지시하는 대로 하거나 혹은 뭐 눈 잉크하면 그거 알아듣고 그냥 다 처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고성국 씨에 대해서 이거 지금 뭐 이기인 총장이 짚어주셨지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이거 훨씬 넘어선 얘기고요. 네. 다양한 의견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의견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김용태 비대위 때 김기리 씨 이거 서울시장에서 안 받아줬잖아요.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입당시켜야 될 판입니다. 윤석열도 다시 다 입당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한덕수 당원 탈당 안 했죠. 대선 때 입당하고 나서
탈당 안 했을 아직 겁니다. 탈당 안 했어요. 네, 내란으로 한덕수 이거 인정도 총리? 받고 뭐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출당도 안 시키고 그냥 그러면서 자기들은 내란하고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은 계속 이런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스텝이 일단 꼬여도 너무 많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정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장경혁 대표가 전당대회 할 때 본인이 당대표 나오면서 이분들이 보는 면접자 자리에 갔잖아요. 면접자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뭐 당의 어떤 든든한 우군이고 희망이고 이런 얘기들을 막 했잖아요. 본인이 풀어놓은 말들이 너무 많고 이때 그들에게 멱살을 잡혀있기 때문에 뭔가 이들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스텝이 꼬여 있습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 더. 예, 제가 질문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한빠냐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누가 이러시더라고요. 좌파냐 뭐 그러시고 어떨 때는 우파냐. 앵커님한테? 예, 그 질문에 따라서 그렇게 들리시는데 저는 일단 오늘 한파냐라는 말씀하셨길래 오늘은 일단 한파죠. 일단은 한파는 한파인데. 그렇지 한파지. 죄송합니다. 근데 한동훈 그러니까. 전 대표가 약간 비주얼상으로 제 스타일은 살짝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스타일을 좀 차은우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좋습니다. 차은우. 예,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점, 오해 이재명 마시라는 차은우. 점. 지금 전한길 씨가 아직 입국장 밖으로 안 나왔고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이 예고가 되어 있다. 근데 이게 경찰 체포가 우려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수갑을 차는 이진숙 그분 전 지금 뭐 수사 대상인가요? 네 지금 이분이 지금 도피하고 있었던 거구나. 아니 1차적으로 보면 음.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한 거고 네. 또 손현보 목사님이 집행유예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체포까지는 하진 않겠네요. 어차피 아, 경찰 근데- 수사 받으려고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네. 우리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했잖아요. 그분은 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뭐. 아니 무슨 소리야 다 성의 없이- 얘기해가지고 네. 다 성의 없이 그렇게 하면. 아, 전화도 하고 김경은 서류를 왜 수갑을 안 했는데. 채웠을까? 네. 그러니까 공권력, 오늘 수갑을 김경은 채우는지 안 공권력 채우는지. 김경은 심지어 임의동행한 다음에 음. 3시간 반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댓글에 써 있잖아요. 나 경찰 지난주에 똑바로 수사하세요. 네. 지난주에 자전거 누가 훔쳐가가지고 고발해서 경찰 조사 받았는데 그거 4시간 걸리더라. 내가 볼때 자전거 도난 사건보다 덜 조사해가지고 문매를 만진 적이 있어요. 도난당했어? 댓글에서 되게 비싼 자전거 자전거 누가 도난 거? 당했는데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대요. 근데 네. 그 시간이 4시간이었대. 어. 근데 김경수 의원 임의동행해가 조사받은 시간 3시간 반이거든. 어. 자전거 도난 사건보다 덜 받은 거야. 예. 제가 받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 잊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수사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아직 이제 아직도 약간 안 받았어요. 너구리잡이 하러 아직도 들어가는 안 거니까 쫙 이게 주변을 다 탐문하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그럼 왜냐면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안 그래요? 되잖아요. 주변에 빠져나올 구멍을 철저하게 너무 많이 딱 만들고 해놓고, 계시는데. 딱 일단 들어가야죠. 이 전한길 씨를 어떤 형태로 모셔가는지 체포를 하는지 봐야 아니 오늘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체포하진 예. 않을 거예요. 그래요? 물론 도주를 미국까지 갔었다라고 하면서 막 선동했던 면은 아주 괘씸하고 전 체포 뭐 정말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 보지만 네. 조사를 받겠다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네. 체포하면 뭘 가지고 체포할 건데? 제가 궁금해서. 아니 도주했었던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때문에 혐의가 뭐야? 모르겠어. 나도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기 방송을 사실 막 너무 하고 많이 얘기한 거 다닌 아니에요? 거가 새롭게 또 발견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경찰 체포가 있나 봐요. 기사를 보니까 그랬습니다. 조사를 받으시면 아, 다 나오겠죠. 나라는 욕하면 무서운 그러니까 내란 무서운 선동 네. 혐의로 아, 그리고 그건 충분한 사유가 충분한 사유네요.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네. 상태라서. 네. 근데 뭐 귀국 이유가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네. 네. 굳이 뭐 출석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굳이 또 피해자한테 경찰이 또 막 또 붙잡고 막 이러면은 또 약간 여당한테 이건 타격이야. 그렇게 그렇죠. 하면 안 돼. 왜 김경은 그냥 모셔오고 여기는 그렇게 김경은 체포를 철저하게 하냐? 조사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예, 다시는. 그렇죠. 그때 불편하셨죠. 너무 편하게 모셔가는 장면도 조금 그 불편했다고 장면 얘기해 제가 못 보세요. 봐가지고 어쨌든 못 봤대. 네. 아유. 거짓말하지 철저하게 마. 조사해야 됩니다. 그거 못 보고 철저하게 왜 방송할 그래? 리가 왜 없잖아. 그래? 바로, 못 볼. 왜 한동훈 집회는 이렇게 벌려가지고 막 저희 그 이동학 좀 몇 체포해 명인지 주세요. 다 세면서 이동학 체포해 주세요. 이동학. 영상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 그러게. 영상을 왜 못 봤대? 온 국민이 다 볼 거를. 네. 예. 김경시 의원은 페이스북 안 하시나? 아. 네, 팔로우 돼 있거든요. 한동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모르겠다님 5,000원 주시면서 통일교 신천지 가고 고성국 들어온 거냐? 키득키득 하셨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희망, 국민의힘 미래가 고성국이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김세희, 대구시장 신혜식으로 가자 하시면서 또 한 번에 5,000원 주셨고요. 우리 서동욱님께서 2,000원 주시면서 김기흥이 차분한 목소리로 박상수 개박살 낼 때 남자지만 반했다 하셨어요. 반했다는 이야기를.
반했다. 아니 요즘 반하는 사람 남자. 많아요. 김기훈 이제 대변인한테. 화답을 좀 해주시죠. 아 고맙습니다. 근데 팩트를 가지고. 방금 근데 마음이 좀 들켰어. 남자라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남자라고요? 근데 남자한테 인정받는 거 더 좋지 않아요? 아, 그럼요. 여자한테 저는 사랑받는 게 더 그럼. 좋던데. 그럼. 예. 그랬어요. 김인기우님은 2만 원 주시면서 이기인 사무총장님 반부패 수사대가 명예훼손 수사한다는데 괜찮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계속 상한가야. 격상됐어. 아, 그 일반 지겨워, 경찰서로 아주 가야 그냥 될 지겨워, 거를 이재명 반부패 정부 수사대로. 아주 그냥. 애지중지현지라는 표현이 아니, 모욕적인 근데 그게 왜 표현이라고. 그래? 아니, 모르겠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우리 대변인 글 공유했다고 그걸로 이제 고발한 거거든요. 아니 개혁신당도 고발 같은 거 하더만. 그런 건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 거 아니 다 고버스 그냥 투자라고 한 적도 없는데 고버스 투자라고 했다고 그렇게 기사를 쓰니까 고발하지 이 그러니까 양반아. 정당에서 막 고발하고 정치인들 고발하고 나는 그냥 사법 다 빼고 그냥 대통령 비판하지 정치만 마세요. 하자.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비판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 고발하면서 컸습니다. 프로 고발러라서 그렇게 컸어요. 아, 근데 그러면 성장하는 고발- 과정이었다. 아니 국힘도 그렇고 진짜 개혁신당도 웬만하면 안 하는데 어. 고버스 투자한 적도 없는데 고버스 투자했다고 기사까지 써보니까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고발 잘 안 해요. 했으면 없는 좋겠어요. 사실. 개혁신당도 고발하지 말고 예. 국민의힘도 고발하지 말고 민주당도 하지 말고 저거 안 하잖아. 우리. 서로. 예. 우린 별로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봐야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야. 고발하지 마세요 해도 고발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여당의 침뱉기야. 입장에서는 그냥 고발하지 네. 말고 될 수 있으면은 여당의 불리한 뭔가 영상을 그 보지 말자. 너네 당 고발 얘기하지 말고 정치인들은 니네 당 고발이나 잘해라. 말로 풀자 웬만하면 정치가 아이, 말인데. 그래요. 서로 그래 좋게 지내자는 이야기를 성남 총각님은 다르게 또 해주셨어요. 10,000원 주시면서 신지호 고성국 독인 개긴인데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분의 의견이라는 거. 예. 표준어다 독인 계기. 그렇죠. 이게 총각님은 도찐 개찐이 아니었어요. 네, 상식적이세요. 독인 개긴이라고. 네. 제가 뭐 다르게 해석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독인 똑바로 표준어로 훌륭하시네. 표현해 주셨어요. KBS 아나운서 출신이셔서 저는 요거 기자 되게 출신이라. 기자 출신. 되게 네. 민감하시죠 그런 표현에. 저희가 그런 거 한때. 예, 바른말 우리말 이런 네. 거. 좋습니다. 이제는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대안과 미래 강연에 참석을 했어요. 네. 이거를 두고 뭐 이준석 대표는 뭐 그냥 친한 사람 있어서 간 거다. 하지만은 그런 행보 자체가 다 정치인에게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사진 보세요. 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모습. 어떻게 국힘의 개혁파라 그러죠? 개혁파하고 좀 잘 지내보겠다는 결심인지 궁금해지네요. 아니 뭐 이준석 대표는 잘 못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뭐 왼쪽 그 저 끄트머리의 진보주의자라고 해도 그분들이 행사에서 초청하면 꼭 가서 축사를 하기도 하고 이준석의 장점이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필 이제 지금 지방선거 전이고 대안과 미래라는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이 이제 만든 자리에서 초청받으니까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장동현 대표의 단식장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초청에 모두 응해주고 그들이 토론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의미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내용을 한번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별다른 선거 연대 내지는 통합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어떤 일들을 추진했고 당원의 어떤 가중치 비율이라든지 부족한 시스템적인 것들을 조언해주고 제언해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보셨다면 다르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뭐 한동훈 전 대표 징계로 어수선한 이 국힘의 상황에서 개혁신당 대표가 이 개혁파하고 조우를 하는 것은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아니 불편할 거 상관없다. 없죠. 거기 다 동조하고 있잖아요, 같이. 뭘요? 장동혁하고도 뭘요? 이준석, 아. 장동혁도.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단식 때 조금 끝나버릴 것 같은 분위기가 안 있더라고요. 끝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네.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당이 다르니까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라는 게 단순히 지방 권력, 지역의 일자리를 뽑는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으니까 그러니까 입법, 행정까지 포함해서 사법부도 뒤흔들고 있는데 중앙 플러스 이제 지방 권력까지 가면 이만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대통령의 말씀이 참 길어지셔요. 말이 거칠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 뜻대로 안 되니까 상대를 악마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정책이란 것들을 소위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정치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권한을 가졌을 때 자제나 절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심판이 필요한데 선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도라는 게 또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뭔가 하나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단식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해외에 있다가 또 오셨잖아요. 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 단식의 출구 과정에 있어서의 견해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또 변해야 될 면이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는 또 접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대안과 미래 쪽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제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이준석 당대표와 개혁신당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현실적인 지방선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그것도 있고요. 또 좋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워딩이 워낙에 확실한 분이셔가지고 최근에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연대? 국힘은 개혁신당이 알아서 자빠져 주길 바라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계인 총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뭐 다들 이제 표현이 굉장히 아실걸요? 센데? 네. 그 단식 동조하는 것은 쌍특권 관철을 위함이었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 이 사실 추구 전략을 써버리다 보니까 양해가 안 돼서 그 끄트머리가 약간 좀 흐지부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오늘 이 대안과 미래 관련해서는 진짜 한번 내용을 보세요. 그게 이제 선거연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온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특히 당원 시스템 그리고 전당대회 기준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을 주로 논의를 했지 절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아까 우리 이동학 최고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동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엄 국면 이전에 조국 대표와 함께 최혜병 특검을 같이 발의하고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었던 것도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에 관계없이 어쨌든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 발걸음을 찾는 게 이준석 대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꾸 저렇게 그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엮는 것은 오히려 엮이지 말라라는 오히려 반대의 전 의미라고 봐요. 엮여서 어쨌든 뭔가 보수가 재건된다거나 민주당이 의도치 않은 뭔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집권 여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유일하게 선거 승리를 했었던 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두려워하는 방증이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이랑 합칠 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힘이랑 아니, 저는- 만약에 어떤 식의 연대가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희가 불편한 건 없죠. 다만 개혁신당이 어쨌든 보수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란을 일으켰고 이미 이제 그런 판단들이 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과 끊음이 없이 그냥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뭐 서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것과 그냥 뭔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기가 선뜻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이고 어쨌거나 이제 그럴 뭐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이제 뭐 저것 박근혜가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그게 끊어지는 것도 제가 볼 때 명분상 좀 이상한 출구였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앞으로 적어도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 속에서는 좀 이상해 보일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더 이상해요. 이준석 대표 쫓겨날 때 이분들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본인들 스스로들이 공개적인 성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든 뭔가 뭐 동조를 하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네. 그냥 뭐 강연 하나 불러서 얘기 듣는다. 그냥 이런 정도로는 안 돼요. 본인들 스스로도 실제로 뭘 잘못했는지 윤석열 시대에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국민들 앞에 얘기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다 눈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한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 쫓겨날 때 대안과 미래 여기 소속대 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고동진 의원부터 뭐 김성원 의원부터 사실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꽤 계셨죠. 그분들은 방조하거나 앞장서서 비난하거나 그랬던 분들이라서 일정 부분 이동학 최고의 주장도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굳이 뭐 계속해서 과거를 추구하는 정당과 정치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거고, 언제까지나 계엄과 과거에 대의를 가지고 크게 나가겠다. 얼매여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동학 최고도 논평을 너무 과거에만 매몰돼 가지고 하지 제가 마시고. 고맙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얘기해주면? 그 대안과 미래를 좀 이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래와 대안으로. 그래서 그 앞 글자와 뒷 글자 때문에 미안이거든요. 미안. 미안한 모임으로. 그렇게.
갑자기 이야, 또 새로운 해석이네요. 대표한테도 이준석 대표한테도 미안하다. 네, 다른 건 국민들한테도 몰라도 미안하다. 미래와 대안으로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요. 예, 미안한 마음을 가져달라 이 미안한 말씀을 마음을 하셨어요. 국민들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레이스님께서 호지 누나 화이팅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경찰 조사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예. 호지 누나. 예,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면. 애지중지 현지라고 얘기하면 그게 모욕적 표현이라고 하면서 예. 고발당할 수 근데 왜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모욕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악의적인 아니야? 비방이라는 근거를 덧붙이기 위한 어떤 첨언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었던 김현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일 때 하드 파일에 있는 거 내용 지우라고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했다고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백광현 씨가 공개했었던 선거 자금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김현지 씨의 녹취 그걸 또 다시 한번 제가 공유했다고 그게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그거 거예요. 다 평론가들 공유하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음. 고발을 했고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반부패 수사대에서 직권남용이나 뇌물죄를 다루는 중앙범죄수사대에서 다루겠다고 또 하니까 고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법률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구체적 사실 적시라는 게 그걸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허위의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 맞아요.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하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빨리 이거 법 없애세요. 김현지 씨를 없애는 건 어때? 저는 잘 몰라서. 오, 오, 센데? 아니 이 발언 제가-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김현지 씨 어떻게- 비서관을 없애는 건 어때? 예. 일단 다음 이슈로 얼른 넘어가야지. 예스. 와 이거 방금 어떡하지? 그분이 보셨으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다른 종류의 또 재차 고발해 주십시오. 고발이 들어올 저를 수도 구속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거 한번 이슈 한번 짚어보고 네. 갈게요. 요거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고 살벌하더라, 있는데, 살벌해, 야, 진짜. 거기서 뭐 정청래 대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이현주 최고 하늘 아래 같은 두 개의 경우는요. 태양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전 이 말이 굉장히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있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정청래의 민주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미 대통령 당선되셨는데 이재명 정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 야, 지금 뭐 정청래 김민석 여기에 차기 경쟁 구도로 가면서 이거 좀 엇박 나는 거 아니냐. 뭐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조금 과하죠. 어때요? 네, 좀 과해요. 네. 이게 면전에서 뭐 이렇게 그냥 막 날것으로 공격하고 바로 이 옆자리였잖아요, 모습이 바로 옆에 앉아서 국민들께 어쨌든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저 당이 뭔가 파열이 굉장히 세게 나는구나. 이제 제가 볼 땐 요거는 비공개에서 오히려 그렇게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이게 화살은 떠나 버렸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 투쟁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과정이 통합의 어떤 그 과정으로 가는 건데 이 과정 관리에 실패하면 나중에 통합해도 통합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분열 그치. 이런 것들이 획책되게 되고 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앙금이 훨씬 남은 채로 들어오게 되면 당내 분열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노골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당권에서 그게 이제 터져 나올 거고 그렇게 한다면 양쪽 다 엄청난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면은 돼도 이건 문제예요. 집권 여당이 분열된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대통령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국회의원분들이나 지도부분들은 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되게 핥히는 듯한 말을 쓰면 그 밑바닥은 훨씬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하니까 조심해서 해야 된다. 네. 댓글은 뭐 이현주 화이팅, 이현주 말이 맞다. 그 지지자들이 댓글이 확 달리면서 아마 그런 걸 좀 바란 게 아닐까?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 정도로 좀 거센 발언을 할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인자의 대권 욕망이다. 여기 바로 옆에 투샷으로 잡혔잖아요. 저 글을 저렇게 읽고 있는데 바로 옆에 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 저분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현주 의원 역시 자기 욕심에 의한 좀 행동 패턴으로 자기 욕심 보여지기도 플러스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솔직히 올리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올리고 싶은데 이 말이 차마. 하고 싶은 거다. 그렇죠.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내가 멀쩡히 지금 대통령인데 1인자인데 감히 2인자, 3인자 정청래와 조국에 해가지고 날 보내버리겠다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당원 그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합당 논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향은 맞아. 그런데 속도전이야. 이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명확하게 이현주 최고가 규정을 했어요.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본질은 2, 3인자가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 대표를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간판을 바꾸려는. 그러니까 네. 결국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합당이 합당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합당하는 이유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라 사실상 1인자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쿠데타라고 규정을 한 거거든요. 네. 내전이죠, 내전. 내전이라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순히 자기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좀 흥분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미래 권력이 빨리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선거 넘어서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가 되면 자기 힘이 쫙 빠지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서 1인 1표를 넘어서 사실상 친문을 통해서 당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청래 모습에 이거 세게 들이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며칠 전에 봤을 때 그 김민석 총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아니 뭐 하긴 아니라고 했어요. 하겠죠.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현주 최고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다 기자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성의 어떤 그렇죠. 손이긴 여성의 했어요. 손이고. 네. 근데 거기 보면 딱 프레임을 잡아서 이게 뭔가 미락이라고 했나요? 네. 미락이고 그다음에 이건 타격 소재라고 했잖아요. 싸우라고 한 겁니다. 지침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명시적인 게 어디 있나.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은 단순히 국민의힘에서 뭔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권과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 당규 개정 투표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죠. 하고 오늘 있는 어제부터 하고 거니까. 있죠. 6시까지예요. 오늘 6시까지예요. 네. 이 결과 어떻게 저 전망하는 거예요? 중앙위원들 몇 분 알고 있거든요. 네. 어때요, 상황이? 투표 안 하신대요. 똑같네 저번이랑. 네, 지난번 1인 1표제 부결됐을 때가 아마 투표율이 60% 조금 넘었었고 네. 이번에 최고위 보궐선거 때 9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투표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거든요. 안 해서 부결시키는 안 해서 부결시키는 투표율이 거죠. 떨어지기 근데 때문에. 이제 그걸 반대표를 행사하기보다 안 해서 난 일단 당신들의 이 1인 1표제에 대해서 안건으로 삼지도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 기류가 남아 있는데 네. 지난번 부결되고 나서 그걸 다시 복원할 줄 알았는데 이번 통합 논의 때문에 다시 한번 어그러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중앙위원들 사이에서 기류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1인 1표제가 부결될 거라고 좀 보고 결국 재차 부결이 이 합당 논의에 대해서 그 동력을 더 줄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합당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거고 합당 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 좀 더 힘이 약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영종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동학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냐면 개인적으로는 따로 또 같이라는 연합 연대의 정치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는 훨씬 많은 기여를 할 정치 전략이라고 생각해 통합의 큰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저와 달리 통합 찬성자가 많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통합 논의의 적기는 지금이 아니라 선거가 없는 내년 정도가 어떨까 합니다. 통합은 아닌데 필요는 하지만 네.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해야 돼. 이게 이동학 최고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사한 의견들을 다 내기 시작했어요. 전화 받았어? 네. 현지 누나한테? 지난주에는 통합 되겠지였는데 이번 주에는 맞아요. 통합 되겠나? 로 바뀌었어요. 확실히. 그게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이어붙이려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은 자꾸 DNA 주장하고 있고 거기다가 김어준 씨 뭐 지원 사격 갖고 있고 유시민 씨도 뭐 이해찬 씨의 기획이다라고 하고 이게 너무 배가 산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왜 통합을 해야 됐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설득이 없고 그냥 막 정치적 문법만 지금 갖다 붙여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표현이 굉장히 좀 자존심이 맞아요. 긁혔을 것 같아. 상하죠. 책을 읽고 책을 봐라. 뭐 이해찬 총리의 회고록을 봐라.
이런 근데 건데. 고인의 뜻을 그냥 뭐 누구든지 해석은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규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통합해라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에 살아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뭐 이게 구도를 깔끔하게 정리하자라고 하는 당 대표의 대의에는 이거 누구도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선거는 당연히 구도가 여러 구도로 찢어져 있으면 우리가 불리한 거니까 네. 지금 사실은 저쪽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 대표께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같이 뭉치자라고 하는 건 다 동의하는데 자칫 이 과정에서 서로 지금 상처 주고 서로 도대체 왜 합쳐야 되냐. 이거 너네 이거 하려고 그러지 저거 하려고 그러지 이게 아마 논의가 서로가 이제 이 이해관계들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다 보면 네. 훨씬 더 많은 파열음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제가 좀 신경 쓰이는 건 당직자 통합. 당직자가 조국혁신당에 한 3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민주당에는 한 300명 이게 법적 뭐 한도가 아마 300명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200명. 그러면 합당을 할 때 이 30명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의외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출마자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호남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할 건데 민주당은 이미 8월 말까지 후보자들이 입당을 다 받았어요. 국민의힘도 뭐 최근에 장동혁 지도부 때문에 입당을 뭐 100만 명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만 명 당원이 지금 됐다는 얘기하는데 요 시즌에 늘어난 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그렇지. 출마자들이 다 이 당원들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뭐 누구를 지지하려고 하는 게 그것도 좀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용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입당이 됐는데 그럼 그 룰 안에서 경선을 다 준비하기 위한 건데 조국혁신당과 합당했을 때 조국혁신당의 룰이 있고 우리 룰이 있잖아요. 이 룰을 조금은 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의 룰이 헝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에게는 특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유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점에서의 파열음 이건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해관계자가 많은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없고 깔끔하게 총선 때 1대1 구도가 되거나 혹은 대선 때 1대1 구도로 싸워야 되잖아요. 모두가 진짜 뭉쳐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때 맞아요. 오히려 대명분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옹호하고 싶지는 않은데 억울할 것 같아. 1인 1표제도 그 소위 말해서 광팔아 가지고 원래 1대 20 대의원이 권리당원의 60표였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그걸 1대 17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비명 행사해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자기가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거 보고 아니 당원 주권 시대에 1대1로 가는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심지어 또 이번에도 당 합당해가지고 지방선거 이기지 않은데 왜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다 등판이 됐어요.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조국 이른바 정청래와 친문계가 도래를 했고 여기는 누가 했습니까? 김민석과 이재명 그리고 비명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배지를 다룬 친명계 초선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현재 권력 플러스 미래 권력의 어떤 지금 파열음이 났고 이거는 요건이 아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 공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비명이 배지를 계속 다냐, 친명이 배지를 계속 다느냐, 아니면 친명이 다시 도래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권력적 암투다. 저는 그렇게 보죠. 1인 1표제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글도 뭐 1인 2표제면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또 다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권력 지형을 또 놓기 싫은 지역위원장들. 지역위원장들의 네. 의중이 반영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1인 1표제가 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 부결되면 한동안은 네. 한동안은 얘기가 나오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부결이니까. 음.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수치로 통과가 됐냐? 이것도 아마 또 약간 논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을 이게 투표에 참여한 퍼센트,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찬성 퍼센트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 네. 어차피 공천은 개딸이 하는 거잖아요.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그게 정답이지. 네. 당원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싸울 때 권리당원 66대 33으로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는 좀 느슨하게 정청래 쪽에서 대표 쪽에서 느슨하게 받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 건데 이번에는 양쪽에서 전사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통과가 될 거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정청래 대표 관련해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분위기 하면서 아니 근데 이거 그렇게 가지고 진퇴 또 얘기하는 거는 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합당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제안을 했어요. 네. 이 전당원 투표하면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전당원 투표로 붙이면 찬성이 될 맞아요. 거예요. 가결이 될 거고. 그렇죠. 민주당의 특성이 꼭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좀 나눠봐야 되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갤럽 나온 거 보니까 수도권, 영남 이런 쪽에서 다 반대가 많잖아요. 4대 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호남에서 한 5대 2인가 5대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의 평가가 온전하게 반영이 된 거겠죠. 조국 그래서 혁신당이 호남에서 어쨌든 지난번 비례대표에서 큰 의석수, 그러니까 큰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좋게 보는 호남 국민들은 그래 민주당이랑 합당해라라고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반면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우리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굳이 조국 혁신당 합쳐서 뭐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 어째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유불리도 좀 보긴 해야 리스크도 돼요. 있겠지만 내가 공천을 못 받을까 봐. 그럴 수 있죠. 그래 지금 뭐 지방선거 준비하는 국회의원 같은 그럼요. 경우에는 그럼. 아주 도드라지게 반대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무슨 시장 준비하고 이런 분들은 지역 똑같이 출마자들도 되게 겹치니까. 많을 거고. 그러니까. 많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룰이 혹시라도 변경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엄청난 혼란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제 이현주 최고가 그렇게 센 발언을 한 이유는 뭐냐면 네.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명청 대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예 대놓고 1인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2인자, 3인자 네. 간판 내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야 정청래가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밑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는 역할을 그렇죠. 확실하게 딱 이번 끌어올려가지고 발언으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다. 네. 이걸 명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타격 그렇죠. 타격한 거. 타격을 하고 있다. 타격 소재로 누군가의 대선 지령으로 타격한 거죠. 예, 이거는 네, 그 뇌피셜이라는 거. 민주당은 치고받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과를 또 존중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넘어갈 거라고 그 봅니다. 미락설 네. 문자 이현주 최고라면서요. 몰라요. 뭐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짧게 자른 손톱 그리고 남색 핸드폰 케이스. 음. 남색 핸드폰 케이스도 지갑형 케이스였던 거예요. 지갑형 케이스인데 똑딱이로 이렇게 잠그는 그게 똑같다라는 거지. 소나의 색깔, 짧게 자른 손톱, 남색 케이스로 봤을 때 찍은 기자분은 사실은 누구하고 하는 것도 다 그래 알고 뉴시스가 아는데 그거를 찍었는데 공개는 하지 이미 않았지만 기자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추측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어쨌든 예. 약간 부인하는 상태고요. 최병묵 음. 저기 평론가님이 전화했대요. 물어봤대. 뭐 약간 맞대? 이런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그 6.3 선거 전에 한 3월 전까지는 합당론이 마무리되고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사무총장께서 3월 중순 정도로 뭐 그러게. 전당원 네. 투표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의외로 늦는 거 그러려면 아니에요? 지금 40일, 50일 정도인데 대선 때도 한 53일인가 걸렸거든요.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할 때. 근데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플해요. 한 사람을 지지해서 만들자. 이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최강욱 대표를 저희의 최고위원으로 모시고 이렇게 정리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조국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이 당원들 그들이 갖고 있는 당원 당규의 내용 뭐 사회국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개헌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논의하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짧아요. 빠듯해.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설익은 논의가 될 테고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냥 되겠죠. 속도가 빨리 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그럼 쇄빙선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역사적으로 끝났나?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예. 더 역할이 필요해요. 민주당은 견인해주는 역할이. 가장 최악은 네. 투표에 의제를 올릴 때 찬반입니까 합당? 그것만 올려도 문제예요. 근데 그거 말고 자 지역위원장 경선 붙일 겁니까? 출마자들 경선 붙일 겁니까? 유급 사무처 당직자들 30명 어떻게 할 겁니까에 대한 개별적인 의제를 다 올릴 거거든요. 아니면 찬반만 묻고 그렇게 실무 후속 조치가 따라오든지. 근데 최악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실무 논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선을 했는데 막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고 나 탈당할래요. 나 이미 약속 받았는데요. 난 되게 스트레스다.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네. 이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이게 사실 집권 여당이 해야 될 건 아니에요. 통합이라고 하는 건 쫓아가는 야당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정치적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지금 집권 여당이 있으니까 일부러 리스크를 지금 만드는 거죠.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겠네요.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좀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정리 좀 있겠다. 잘 해봐요. 아름답게 될 거라고 그러네요.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2016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 1000개 그리고 구독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리고 김기흥 대변인님 화이팅 하시면서 JISU님 10,000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북 화타님께서 2,000원 주시면서 두 대변인님 현재 인천 분위기 어떤가요? 이광재, 유정복, 박찬대, 정일영 등 이야기가 많던데 인천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박찬대 쪽과 제가 볼 땐 김교흥, 네. 김기흥이 아니라 김교흥 이 두 김교흥 분의 의원. 예. 이 두 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쪽은 유정복 시장님 쪽하고 이학재 의원, 전 의원이 만에 나온다면 이렇게 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위기는 그러한데 거기 민심은 또 어떤지. 민심이요. 저희가 절박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조금 편안한 상황이신가요? 아니, 저희도 절박하게 해야죠. 네, 절박하지 최선을 않은데 다해서. 표정이? 근데 절박하게 하면서 다리 떠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게. 저는 인천 이씨거든요. 오, 그래요? 네, 저는 절박합니다. 저도 인천에 영문은 절박합니다. 없지만 그래도 네. 본 적이 인천이라서. 네. 저도 절박하게 인천이 예, 해야죠. 인천의 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럼요. 예, 네. 정치인이 화이팅!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함께 절박해지고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까지도 거의 2,000분 정도가 함께해주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유쾌하고 또 명쾌한 대화 감사했습니다. 또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